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재미있고 역시 좀 흥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거지역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인접지역에 보면 공업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업사들이 보면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정 지역에 이런 공업사들이라든가 철물점이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이런 공업사들이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서울 도심안에 있는 공업사가 앞으로 엄청나게 큰 부를 가져다 줄 큰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공업사들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공업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왜 큰 돈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한두 번씩 봤을 만한 이런 공업사들의 모습인데요, 지금같이 초현대화가 되고 있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공업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공업사들의 인력난이죠. 예를 들어서 보통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 한두 분 쓰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 공업사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대를 이어서 할 사람들도 없고 기술 이어받을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도심 안에 있는 공업사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제 사양 산업이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산업이 돼버린 거죠. 일단 이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공업사들이 도시 미관을 상당히 크게 훼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거나 이쁘지는 않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공업사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일단 소음 문제도 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공업사들로 인해서 도시의 소음이라든가 미관들이 상당히 저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양 산업이고, 더 이상 이 산업을 발전시킬 만한 그리고 유지시킬 만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공업사들이 사실상 도시 미관을 상당히 크게 저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군데서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봤던 그런 공업사들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게 이 공업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업사들이 다 보통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 이 사진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 지역이 여러분들이 자주 다녔었던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면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이 공업사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세운상가입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고요. 지금 보여드린 지역은요,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도 을지로 3가 지하철역이 있는 그리고 청계천을 맞닿고 있는 세운 5구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들은 이제 이주 및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 지금 뭐 몇몇 분 빼놓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서울 도심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을 자랑하는 지역이고, 고밀도로 개발되는 지역이고, 도심에 삼성동 GBC 같은 어마어마한 업무타운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남산부터 이어지는 녹지축, 이 뒤에가 이제 뭐 필동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경궁에서부터 녹지축이 연결돼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 세운상가 주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거와 업무, 문화, 복합단지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공업사들이요, 을지로라든가 청계천 주변에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업사들이라든가 철물점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공장용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시 지도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색깔로 나눠지죠. 이렇게 붉은색을 표시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 도심이라든가 영등포 같은 지역이 붉은색이죠. 이런 지역을 우리가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전체 지도를 보면 70-80%가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수동이라든가 영등포 지역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런 지역을 준공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 이 중공업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성수동이라든가 영등포 지역 같은 곳에 공업사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군데의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영등포구 물레동 6가입니다. 이게 2010년도 로드뷰예요. 2010년도 5월달 로드뷰인데, 물레동 보면 이렇게 공장지대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공업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 이게 최근의 사진입니다.
2023년 3월달 사진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들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진 보면 이렇게 공장지대라든가 공업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렇게 허벌판에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이죠. 그죠? 도로도 반듯반듯해지고 보시면 아파트와 이런 업무타운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지역을 볼게요. 자, 이 지역은 딱 봐도 여러분들 어디인지 대충 아실까요? 보시면 에스콰이어 건물이 있는 지역이면 성수역이고 지하철역이 있고 이 아래쪽에 서울숲이겠네요. 그죠? 성수동에도 보면 이렇게 공업사들이 쭉 일렬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로드뷰는요, 현재 로드뷰가 아니라 2010년 5월 달에 찍어놓은 로드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는 것처럼 대단지의 아파트 신축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끝도 없죠. 상당히 세대수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숲 아이파크, 그죠? 서울숲 아이파크 공사 현장입니다. 서울숲 아이파크 공사 현장이 과거에는 어땠다? 이렇게 공업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업사들이 있는 지역,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양산업이고 그리고 이 도시비관을 해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먼저 좀 정비사업 쪽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현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요,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요즘 용두동이 이제 재개발로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두동이라는 지역은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도심 안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성수동이라든가 영등포처럼 중공업 지역이 아니라 이 용두동이라는 지역은 청계천을 끼고 있고 용두역과 신설동역 사이를 용두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이고 이 용두동도 보시는 것처럼 2종, 3종 주거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 지역들도 이렇게 공업사들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금속 공장도 있고 철공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요 역시 이 로드뷰 역시 2010년도 사진이고요. 현재의 사진을 보면 여기는 지금 용두 5구역으로 재개발이 돼서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환골탈태를 한 거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동네가 과거에는 어땠다? 이렇게 철국문점이라든가 공업사들로 가득했었던 동네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맞은편 지역에 있는 철물점이라든가 얘네 이쪽 지역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사양산업이고 더 이상 이 사업을 이어받으실 분들도 없을 것 같고 또 도시미관상 그렇게 사실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도 어쩌면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좀 드린 겁니다. 좀 짧고 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도심에는요, 상당히 많은 이런 공업사들이요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영등포라든가 성수동에 있는 중공업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가장 많은 지역이 청계천변에 있는 지역들이 사실 공업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데가 뭐 을지로라든가 이런 말씀드린 용두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도 공업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업사들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업사들이 있는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거죠. 왜?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업사들 필지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청계 이편한 세상 센트럴 폴에만 보더라도 여기가 사업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업성이 여기가 823세대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죠. 면적이 여기랑 비슷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면적에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하면 여기는 뭐 거의 대부분이 공업사들이 있고 일부가 주택가죠. 그러니까 공업사 비율과 주택 비율이 5대5나 한 6대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나 50% 정도밖에 주택이 없고 나머지는 공업사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반드시 재개발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랬던 지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도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런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었다. 이런 지역이 그죠?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재개발을 시작해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도심 안에 있는 공업사들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노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공업사 안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죠? 근생 건물이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이 도심 안에 있는, 중심부 안에 있는 공업사들이 결국에는 다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은 다른 형태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업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쪽으로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공업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특히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들이 좋겠죠.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들 중에서 이런 공업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그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앞서 얘기한 청량리 주변이라든가 용두동 주변이라든가 신설동 주변이라든가 청계천 주변이라든가 성수동 주변이라든가 영등포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등의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공업사들, 그죠? 여러분들이 작은 규모의 한 5평, 10평 정도, 15평 정도 되는 것들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물론 목돈이 들어갑니다만, 아니면 소액으로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그 안에 있는 공업사를 끼고 있는 지역의 소형주택 같은 거, 뭐 빌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또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그리고 소액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단지의 아파트에 대한 향후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 같은 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서울 도심 공업사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공업사들이 과연 끝까지 존재를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공업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업사들이 10년 안에 거의 대부분이 폐업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형태의 개발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 공업사 반드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지역에 투자하신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이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세미나에는 지금보다 더 많고 더 유익한, 또 더 흥미로운, 또 더 돈이 되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밑에 나가 있는 전화번호 567-3095로 전화 주시면 또 세미나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그에 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